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윤석열,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수요일 점심 메뉴가 뭐가 준비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앙앙불락했지만 이제 전현직이 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인수인계할 것도 있고 밥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먹자. 뭐 양쪽 대변인들이 다 발표까지 했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점심 먹기 4시간 전이는 어제 오전 8시에 전격적으로 무산됐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얘기들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점심 한 끼 먹는 것조차 무산됐을까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면은 뭐 허심탄회하게 아이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면은 아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중요한 자리를 맞이해서 아이고 참 고생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덕담 주고받고 집안 식구들 안부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밥 먹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들은 그렇게 만날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대리한 실무 책임자 문재인을 대신한 이철희 정무수석, 윤석열을 대신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피말리는 협상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그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 그런데 오늘 한 전직 장관, 물론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발설을 했다고 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깨져버렸을까? 그 미확인 정보들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확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에 꼭 이런 것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쪽에서 윤석열 쪽에게 4가지 조건을 내놓았는데 윤석열 쪽이 안 받아들여져서 수요일 점심밥이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랬을 개연성이 있겠구나.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초미의 어떤 협상 조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비록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권력과 미래의 권력 사이에는 이러한 긴장된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생각을 거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김경수를 사면해달라.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면해달라고 부탁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 없지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사면하면 될 겁니다. 다만 그게 문재인 쪽에서 윤석열 쪽에 그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김경수를 사면하더라도 딴지 걸지 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바꿔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미뤄왔다는 둥 이런 식으로 또 국민의힘이 또 다른 신문 방송과 함께 벌떼처럼 일어나서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의 주범 이 사람이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감각을 세우고 은근히 반대 여론을 퍼뜨리고 있는 쪽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다. 왜냐하면요. 김경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장자입니다. 적통장자. 그래서 김경수가 사면 법권을 통해서 이제 신분이 깨끗하게 세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오면은 202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김경수 쪽으로 쏠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친문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친노 그 진영도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고 중도 진영 또한 그쪽으로 쏠릴 거고 심지어 이재명 쪽에 쏠렸던 일부 지지자들도 김경수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만큼 정치인 김경수는
본인이 저지른 죄값은 우리나라 선거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 인상은 괜찮았었습니다. 별명이 바둑이죠, 바둑이. 아주 사람 순하고 인사 깍듯하고 의리 지킬 줄 알고 주권에게 충성할 줄 알고 그런 김경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경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비교 불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그 공작을 하는데 달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넘볼 수 없는 이재명에게 김경수의 캐릭터는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김경수의 사면 복권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나 또는 그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적통을 이어져 준다는 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김경수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안 됐으니 차차기라도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별정직의 3분의 1을 보직을 보장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별정직. 별정직이라는 것은요. 공개 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임명권자가 사사로이 그냥 데려다 쓰는 사람. 이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런데 별정직의 가장 큰 운명적인 특징은 뭐냐? 임명권자가 물러나면 같이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순장조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직원들이 뭐 700명, 800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청와대 식당에서 조리를 해주신 요리사분들, 정권이 뭐 이리 바뀌든 저로 바뀌든 우로 바뀌든 청와대에 있는 정원을 관리해 주시던 정원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붙박이로 그림처럼 계시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서 한 자리씩 꿰차고 들어온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문재인 내가 떠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씩 줘라.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 좀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 3분의 1쯤 명단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내쫓지 말고 데리고 쓰든지 아니면 내쫓는다면 어디 나라 돈으로 먹여 살리는 그런 자리 하나씩 줘서 계속 좀 먹고 살게 해줘라.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니다 싶어서 이거야말로 찌라시성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도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밥 먹으면서 차마 그 밥자리에서 꺼내지 못할 말이지만 그러나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문준용, 문다혜 대통령 가족들이 퇴임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약속을 해달라. 그 약속을 좀 어디다 써달라. 써놓고 거기다 사인 탁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체면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본인은 물론 아랫사람을 시켜서라도 절대 뭐 이런 약속을 해달라커니 말라커니 그런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그래도 그 정도는 되겠지.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대통령의 속마음은 내가
5월 10일부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검찰의 소환장이 우리 집에 날라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그것을 아랫사람인 이철이가 알아서 협상 조건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있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마지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장관에 관한 겁니다. 조국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굉장히 애틋하고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에서 조국에 대해서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빚이 있다.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 그게 조국입니다. 근데 조국 씨는 이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 씨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죠. 징역 4년형.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은 몰라라. 그의 부인인 정경심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에 사면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제발 딴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눈 감아줘라. 내가 마음이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 좀 하자. 그리고 정경심은 물론이려니와 조국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도 선처를 부탁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하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봤을 때 본인, 그다음에 조국, 김경수,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본인부터 먼저 딱 얘기하고 제일 가까운 김경수, 조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순장조에 가까운 별정직들, 수석비서관이나 뭐 행정직이나 중에서도 대통령이 참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리 좀 하나. 정말 이건 정부가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전직 장관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뭐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런 식의 요건 때문에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점심 약속도 깨버리면서 긴장 상태에 있는 거구나. 그런 거지요. 실제로 그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점심이 깨진 이유가. 그러면 그자들이 나눴다는 그 실무적 협의라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서 뭐 크게 벗어난 엉뚱한 것일까요? 예컨대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탈원전 그걸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윤석열 당선인도 뭐 이런 조건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원전은 알아서 해. 찜쪄 먹든지 뭐 회쳐 먹든지 탈원전 이제 우리 끝나면 뭐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탈원전을 하든지 탈원전을 뭐 백지화 하든지 알아서 하고 그 대신 우리 사람만 좀 봐줘. 그 실무적 협의 뭐 그 내용이 매우 궁금하고 신문 방송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추정 기사. 저도 지금 추정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이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구독 너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입꼬리가 귀에 달릴 지경입니다. 오늘 또 구독, 좋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